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낙상균 질환별 활용법 세 번째 이야기로 비만, 그리고 비만 관련 대사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낙산이라고 하는 것, 즉 장내에서 생성되는 장내균 중 대사 산물 중에서 가장 많은 역할로서 주목이 되고 있는 핵심 물질이 낙산이다. 이 얘기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비만 관련해서 이제 왜 낙산이 주목되고 있는지는 동물 시험에서 나오는 결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직접적으로 지방세포의 대사 기능이라던가 에너지와 기질의 대사, 그리고 전신과 그리고 조직 특이적인 염증, 조직 특이적이라고 하는 거는 간이나 지방세포에서 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비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라는 어떤 결과들, 그리고 그 외에 체중 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근거가 많아서 이러한 근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현장 적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만이라고 하는 건데 뭐 모든 질환, 만성 질환이 마찬가지이지만 이 동물 시험에서는 고지방 식이로 비만 모델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는데 인체적인 시험을 갔을 때는 생각보다 결과가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아니면 아무 영향이 없는 것. 사실은 부정적인 거라기보단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결과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것에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러면 실제로 이 낙산을 높이는 것이 비만의 어떤 치료라든지 그 관리에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자들도 관심이 많은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임상적 유용성이 어느 정도 이런 포인트는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다발적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면 지방세포의 기능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세포의 기능 손상이라고 하는 건 지방이 해야 되는 역할, 기본적으로 지방은 이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할 때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저장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러한 저장력이 감소한다거나 아니면 지방세포로 면역세포가 과하게 침현된다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질이 너무 과하게 쌓인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살이 찌는 체질로 변화한다라는 것, 이 맥락 자체도 지방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이제 뭐 기초대사량 떨어지는 문제까지 다 포괄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인슐린 신호 전달에 방해가 일어나고 이게 이제 당뇨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지방세포는 이제 대식세포나 다른 면역세포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요, 이 염증 물질을 생성하는 거, 여기에 관여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세포가 과하게 축적되는 것은 만성적으로 저강도의 염증이 발생하는 것과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낙산이 대체 어떤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건 동물 시험에서 결과를 좀 보면은 다방면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한 가지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지방세포 비대를 감소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방세포의 포도당 수용체 숫자를 줄이는 것. 우리가 이제 렙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렙틴이라고 하는 건 식욕 조절 호르몬인데 이제 비만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렙틴 양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많이 올라가면 식욕 조절 오히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호르몬에 좀 반응이 둔감해져 있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 걸린 것처럼. 그리고 인슐린의 그 민감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세포 자체에서도 포도당 수용체인 글루티코스 숫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낙산을 활용했을 때 정상화되는 것들이 이제 동물 시험에서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낙산이라고 하는 게 그 지방세포 내에서 어떤 지방 합성이라던가 지방 분해, 그리고 지방세포 염증을 개선하는 것들 다양한 방식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이 지방세포의 기능 손상은 세 가지 특징을 보는데 면역세포 침윤, 에너지 저장 능력 감소, 지질 과잉 이런 부분을 낙산 보충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쭉 관심을 받아온 겁니다. 그 관련해서 그러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먹였을 때 낙산은 늘렸을 때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까라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다방면의 연구가 또 진행이 됐어요. 인체적인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공부했던 것 같은데요. 낙산을 늘리는 방법이 낙산 생성균을 먹는 것도 있지만 이 낙산 생성균 우리가 어쨌든 장내에 조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는 프리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의 먹이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대변 이식, 즉 건강한 사람의 낙산 생성균 많은 변을 이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부트리큰균이지만 또 다른 낙산 생성균이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보는 일이긴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품화되어 있는 걸 활용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정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낙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방식이 포괄되어 있는 겁니다. 대변 이식이나 낙산 생성균, 그리고 여기 지금 WBF010이라고 하는 건 시중 그 제품에 대한 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티리큰균이랑 뭐 뮤시니필라 뭐 이런 거 같이 좀 섞여 있고 프리바이오틱스 섞여 있는 어떤 그런 맥락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프리바이오틱스 먹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프리바이오틱스는 낙산을 높이는 목적으로 쓰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양을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16g씩 프락토 올리고당을 거의 지금 먹고 있죠. 갈락토 올리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낙산을 높여서 뭔가 대사를 개선하기엔 솔직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인체적인 시험을 진행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결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프리바이오틱스 앞서 1교시였던 것 같아요. 프락토 올리고당 때 대변에서 낙산이 증가하는 거 그 어떤 긍정적 의미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오히려 그 낙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을 때 대변의 양이 늘었다가 줄어든다던 이게 좀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장 상태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연구자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변의 낙산의 양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 완벽히 모든 상황이 동일한 방식으로 결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낙산 나트륨, 즉 낙산을 사용을 한 건데요. 낙산도 사용하고 그리고 뭐 대변 이식하고 같이 비교하기도 하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조금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라는 결과들이 있어요. 인슐린 뭐 민감도 개선이나 당화혈 지수가 줄어든다거나 공급 혈당이 줄어든다거나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다 일치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낙산을 비만이 있고 비만 관련 대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 어떻게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정리된 분야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약국에서 대체 누구한테 사용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동물 시험에서 결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인체적인 시험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차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째는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지방세포가 뭔가 차곡차곡 쌓여서 지방이 뿅 늘어난 이런 상태가 아니라 지방세포가 가지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저장 능력이라던가 염증, 면역세포가 반응하는 그러한 상황 들이 직접적으로 손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비만이 나타나기까지는 굉장히 장시간 동안 이 지방세포 손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이게 장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 회복 탄력성, 즉 동물에게 낙산을 사용했을 때는 이게 회복되는 게 실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오히려 낙산이 건강한 사람한테 오히려 뭐 연구했을 때 혈당이 조금 더 안정적 범위로 조절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공감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에 어느 순간 어떤 타이밍에 낙산을 사용을 하느냐가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너무 만성적으로 오래된 비만을 관리할 때는 사실은 즉각적인 체중 감소 효과를 기대하는 목적으로 쓰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상황.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모든 영양제가 마찬가지인데요. 외부에서 보충하는 것들. 특히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부족해서 외부에서 보충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족한 상태에선 도움되는 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미 그거에 대한 영향이 적었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타민 D도 마찬가지죠. 비타민 D가 이제 결핍되어 있는 환자한테는 비타민 D를 투여했을 때 비타민 D 보충 효과가 좀 도움되게 나타나지만 비타민 D가 이미 정상 농도에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게 아니면 오히려 가끔씩은 부정적 영향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개인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연령 문제에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년층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제 단체 지방산 생성 능력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투영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 동물 시험에서도 차이점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일단은 약을 복용한다라는 거는 장내 균총이 정상인보다 그 균형을 벗어나게 되는 이제 불균형 상태가 더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약물이나 영양분 흡수나 이런 문제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 낙산을 활용을 했을 때 그 혈당 조절에 좀 시너지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 부분으로 또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마무리를 보자면 낙산이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체지방 또는 체중 감소가 눈에 띄게 빠르게 나타난다. 이런 걸 연결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는 아직은 약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으로 고지방 시기를 유도한 동물 시험에서 지방 대사에 낙산을 늘렸을 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이거는 거의 확실하게 연구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세포와 이제 저강도 전신염증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포와 지방세포가 직접적으로 면역세포와 반응해서 염증이 강화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장의 방어벽 기억하시죠? 밀착결합이나 이 점액증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지 않아도 내부로 염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내에 낙산이 늘어난다는 건 염증을 심화시킬 수 있는, 즉 면역세포들이 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원인 물질이 덜 들어오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활용하실 수 있는 핵심 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그 당뇨 전당이나 비만 또는 과체중에서 지속적으로 염증이 너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전신 염증 조절 목적으로서 우리가 뭐 오메가3를 염증 그 물질 생성을 조절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다라면 그 면역세포 직접 반응하는 것을 안정화시키는 개념으로서 낙상균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즉 염증을 조절할 때는 단순 유산균보다는 낙상균이 더 유리하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동물 시험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고지방식이나 낙산식을 같이 활용했을 때 긍정적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식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이 지방세포의 기능이 더 과하게 손상되기 전에 관리할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검진을 했을 때 사실은 뭐 중성지방이 높아지신 분들이라던가 그 야식을 정말 즐기는 그런 스타일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 관리 하시면서 이런 걸 좀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년이나 과체중에서는 직접적으로 당장의 체중 감소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미 지방세포가 많이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나이가 들면서 낙산 생성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지방세포 기능 손상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반적인 대사 상태를 정상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환자가 약국에서 컨트롤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호흡이 조금 긴 질환이다 보니까 이게 단순 식이요법제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이런 영양제 제제로는 관리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 약사님들이 약국에서 그 신뢰도가 좀 높은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그냥 단골분들의 그런 분들 그리고 아니면 스테로이드 너무 자주 진짜 오래 드시는 분들 있거든요. 안약 스테로이드 오래 쓰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의 염증 관리 목적에서 낙상균 좀 적극적으로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번에 마지막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